간단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몽부인 역을 맡고 있는 김송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캐시비 역할을 맡고 있는 정동화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은이 역의 김영철입니다. 안녕하세요. 페리스 역의 이수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선 역할의 유주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출 변정주입니다. 네, 일단 저희가 그 예정된 관객과의 대화로는 오늘이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뭐 뒤에 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가 공지드렸던 관객과의 대화 세 번 중에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니만큼 오늘 더 이렇게 뜻깊은 시간이 됐으면 하는데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질문들이 붙어 있는데 저희가 SNS로 사전 질문을 좀 받았습니다. 위대한 캐시비 리부트 공식 계정으로 사전 질문을 받아서 여기 보면 이제 뭐 배우분들 그리고 연출님 개별로 이렇게 질문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이제 사전 질문 중에 몇 가지를 좀 뽑아서 답을 해보고요. 또 현장에 계신 분들 궁금하신 게 많을 테니까요.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도 이렇게 질문을 받아서 진행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채택되신 분들께는 저희가 상품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상품 소개를 좀 드릴게요. 코리아나 화장품에서 제공하는 플로랄 머스크 바디 세트, 그리고 삼광 글래스에서 제공하는 플레이 쉐이커, 그리고 카오리온 수분 크림. 네, 수분 크림 건조하신가봐요. 물 뿌리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상품을 나눠드릴 텐데 요거는 이제 랜덤입니다. 매표소에서 찾아가시면 되고요. 무슨 상품인지 고르시지는 않고 아마 매표소에서 랜덤으로 정해드릴 겁니다. 어쨌든 공지는 여기까지 드리고요. 바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유 배우님부터 여기 질문지에 있는 질문 하나씩 좀 뽑아주시겠습니까? 제가 가슴. 네네네. 빠른 걸음으로 와주세요.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정말 빠르시네요. 저는 질문이 3개인데요. 네. 두 개 해도 돼요? 하나만 하시죠. 왜냐하면 상품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김송희 배우님, 몽부인 남편 목소리는 누구인가요? 이분이십니다. 네네. 하나 더 뽑으시죠. 김송희 배우님, 유일하게 가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인물이라 표현하기 힘드시진 않은가요? 캐릭터를 만들기 위한 롤모델이 있나요? 여기 서서 대답하나요? 아니, 자리 롤모델은 사실 따로 없고요. 글쎄요. 표현하기 힘들지는 않아요. 가상의 인물이라서 힘든 건 아니고, 내가 얼마나 더 페르소의 감정을 잘 만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거에 좀 고민을 많이 했고, 캐릭터를 만들기 위한 롤모델이라기보다는 다 우리 안에 사랑을 하면서 느껴지는 감정들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미움일 수도 있고, 기쁨일 수도 있고, 떨림일 수도 있고, 불안함일 수도 있고, 그런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에 집중을 했고, 롤모델을 따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동아 배우님 하나 뽑아주시죠. 참고로 방금 뽑으셨던 아이디는 아이디 짧은 봄님하고 화이트님 두 분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네. 자리로 가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우님이 극중 캐치비와 같은 상황이라면 선과 페르수 중 누구를 선택하실 것 같나요? 이유 궁금합니다. 저는 저는 또 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공연, 그러니까 이 스토리 상의 선과 페르수를 떠나서 저에게 만약에 이런 상황이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저는 선을 선택할 것 같아요. 왜죠? 그러니까 사랑의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정말 뭐 남들 다 해봤던 정말 식음을 전폐한 그런 사랑 있잖아요. 정말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그런 사랑을 저도 해봤는데 그 사랑도 너무 정말 잊기 힘들지만 또 다른 어떤 저한테 제 개인적으로 더 깊이 있는 사랑이 저한테는 또 있더라고요. 그 사랑이 저에겐 좀 선과는 좀 더 닮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포스트잇은 저에게 주시고요. 네. 네. 친절한 영철 씨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분 아이디는
nloveJ1988님 네, 인스타그램으로 질문해 주셨네요. 네. 영철 배우님, 하운드의 말과 행동 중 관객들이 이건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은 어디인가요? 또 배우님이 생각하는 하운드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합니다. 하운드의 말과 행동 중 관객들이 이건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은 사랑은 내게 종교야. 지구에게 자전을 그만하라 부탁해. 태양에게 뜨겁지 말라 부탁해. 나에게 사랑을 하지 말라 부탁해. 사랑은 내게 종교야. 그 부분을 가장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생각하는 하운드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제 그거인 것 같아요. 사랑은 내게 종교인 하운드. 네. 사랑이 종교인 네, 사랑이 하운드. 종교인 하운드. 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이 종교인 영철 씨. JH님께서 질문해 주셨네요. 글씨 참 예쁘시네요. 네. 아이고 다 길어갖고. 네. 그 사진 이런 소리가 특이하네요. 이슈 배우님,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몽부인과 페루스의 공통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몽부인이 그러니까 하운드의 환상 속의 인물이 몽부인인데 그게 페루스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통점은 하운드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과 페루스는 6년간 캐츠비를 사랑했고 그 환상 속의 몽부인은 6년간 남편을 사랑했죠. 근데 그게 캐츠비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운드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게 공통점이 아닐까. 네. 네. 그리고 또 무신지도 모르고 그렇게. 또 그냥 재밌으시라고 하는 얘기인데 재미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네. 똑같은 립스틱을 바르고 나와요. 네, 어쩔 수 없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W55님께서 해주신 질문이었습니다. 네. 네. 유주의 배우님이 만약 작품에 나오는 남자들 중 무조건 한 명을 선택해야 한다면 누굴 선택하실 건가요? 선택한 이유보다 선택하지 않은 쪽의 이유가 궁금해요. 하이티님이 보내주셨어요. 네. 남자들이 브루독, 그 다음에 캐츠비, 하운드 이렇게 셋이잖아요. 그쵸? 이 남자들이 배우를 말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인물을 얘기한 거겠죠. 남자들 중 한 명을 선택해야 된다면 저는 하운드를 선택하겠어요. 왜요? 왜냐면 브루독은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네. 그래서 남자로 안 느껴질 것 같고 네. 그리고 캐츠비는 그냥 저라면 좀 답답할 것 같아요. 약간 우유부단한 것 같고 우유부단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남자 같은 남자가 좋아요. 네, 저도 남자 같긴 한데요. 그래서 하운드는 이렇게 열정적인 한 방향을 향해서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운드 같은 하운드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배우 아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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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용하게 마무리되면서 감사합니다. 이거 화이티님 아까도 계셨던 분 같은데 화이티님은 그럼 한 개만 받아가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출님 하나 뽑아주시죠. 그래요? 아유, 헤드트릭 하실 뻔했는데. 네. 변정주 연출님, 세 번째 보고 나니 페르수가 캐츠비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여자인 걸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인 건 왜 페르수가 하운드에게 몸까지 허락했는지 이해가 안 돼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시우 배우님이 대답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게 하운드를 먼저 만났어요. 캐츠비를 만나기 전에. 근데 이제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오리다. 쟤는 백조가 될 수 없다라고 하운드에게 조금 마음이 떠날 쯤에 이제 캐츠비를 사랑하게 됐는데
이미 그런 관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운드는 이제 그걸 갖고 비밀을 갖고 집착을 하는 거죠. 그거. 그 페루스가 하운드한테 몸까지 허락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해서 이 질문을 하신 분의 생각은 그러니까 육체적인 관계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 페루스 입장에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 불행하게도 하운드에게 마치 인질처럼 잡혀 있는 상황에서 둘의 관계가 밝혀질 경우 이제 캐츠비가 받게 될 어떤 타격이나 캐츠비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아마 어쩔 수 없이 하운드와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몸도 허락할 수밖에 없는 일종의 인질을 구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이라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미오가님입니다. 애묘가님. 네. 고양이를 사랑하시는. 네네. 그 정도는 저희도 압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도 하나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분 제가 관대 3번 다 본 것 같은데 무료한 JYS님. 웃음이 안 들리는 거 보면 현장에 계신 건지 아니면 이제 정체를 감추는 법을 터득하신 건지. 좋습니다. 자, 김대중 배우님. 부르독이 결혼식장에서 캐치비에게 페르소와 잡았냐고 물어보는 건 어떤 심리일까요? 원작을 봐도 이해되지 않는 장면인데 김대중 배우님은 어떤 기분으로 그걸 물으시나요? 네. 일단은 이 다음 장면에도 이제 뭐 캐치비랑 전화 통화를 그러니까 하다가 이렇게 캐치비한테 전화가 오는데 제가 뺏어서 전화를 끊는 장면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페르소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캐치비하고 만나서 결혼 생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어차피 서로에게 간절함 따위는 없는 결혼이었고 아내의 흔적만 건드리지 않으면 모든 게 허락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표현상으로는 굉장히 쿨 냄새가 나는 그런 결혼 같지만 이거를 그냥 사실 제가 그러니까 아내를 잊지 못해서 여자를 그냥 집에 데려와서 살았다기보다도 그거에 더 플러스 알파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작에 보면은 아내를 제외한 어떤 아내, 그러니까 모든 그 뒤에 모든 아내들, 여자들은 나에게 단백질 인형 같은 존재였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사실 이 가정이라는 형태를 유지하는 것 이게 제일 1순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폭이라는 게 사실은 내가 그런 선택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얘가 마치 그러니까는 뭔가 얘랑 무슨 전에 관계가 있었다고 한들 뭐 헤어진 지 얼마 안 됐다고 한들 그건 사실 저에게 중요한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다만 이제 뒷장면에서 물어보듯이 깔끔하게 정리가 됐는가에 대한 궁금증은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별로 이렇게 지저분해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 시험하는 거죠, 일종의. 둘 다에게. 사실 캐치비에게 물어보겠지만 페르소의 상태도 같이 시험하고 싶은 거죠. 내가 이 질문을 했을 때 너희 둘 다 미련이 지금 남아있느냐 아니냐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현장에서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에 대해 궁금하신 점들 어떤 거든지. 네. 마이크 갖다 주실 겁니다. 네, 네. 저 배우분께 질문해도 돼요? 네네네, 그럼요. 되죠.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정서화 배우님, 그 캐츠비 역할 하실 때 본인이 느끼는 캐츠비는 어떤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서 그 연기하실 때 어떤 거에 중점을 두시는지. 네. 질문하셨었죠, 저기. 네, 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생각하는 캐치비 지금 현 시대 동시대를 살고 있는 20대 청년, 사실 그 청년이라는 단어 안에 되게 많은 의미가 있잖아요. 요새는 저희 작품에도 나오지만 뭐 청년 실업도 있고 그리고 뭐 사실 사랑을 되게 하고 싶지만 사랑을 할 수 없는 이 상황과 이 사회 그 안에서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순수함을 잃지 않은 청년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답이 되셨는지. 답이 됐네. 네, 좋습니다. 네? 안 됐다고요? 네? 아, 잘생기셨다고요? 네. 아, 질문인가요? 잘생기셨어요? 이거 아니죠? 아, 네. 감탄사신 거.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뒤쪽에서 아까 웃으시던 남자분. 네. 감사합니다. 거의 마지막이에요. 네. 페루스 배우님이 떠날 때 네. 부르독 배우님께서 그 잡았잖아요. 네. 그게 아이 때문이에요? 아니면 정말로 마음이 가서예요? 둘 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로 설명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 드렸듯이 사실 이 부르독이라는 사람에 대한 사랑은 그 미련의 색깔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원작에는 나오는데 여기는 노래 가사 안에 담다 보니까는 완벽하게 표현이 되지 않는데 조금 생략된 부분들이 이 사람의 아내가 죽은 이유가 애를 낳다가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애냐 아니면 와이프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라고 했을 때 나는 둘 다를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다가 둘 다 잃게 됐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정관 수술을 하고 자식을 안 가지기로 결심을 했다가 이제 이 막 처음에 제가 노래를 하면서 물어보는데 내가 수술만 다시 받으면 아이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지 했는데 물론 나는 이미 수술을 안 한 상태니까 페루스가 임신을 했다 그래도 내가 아닌 거를 당연히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내가 다시 한번 그 가정이라는 형태를 가질 수 있다라는 내가 어떤 그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되돌릴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는 그건 사실 둘 다인 것 같습니다. 네, 대답이 되셨는지? 네, 감사합니다. 자, 다른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저 뒤쪽에, 저 뒤쪽에, 저기 먼저 하고 여기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네. 화나신 거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네. 캐츠비가 어릴 때 20살 때 이제 써놓은 책을 브로도 마지막에 발견하시고 네. 그 문구를 읽으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문구가 제가 적고 싶을 만큼 되게 좋았어요. 네. 그래서 한 번만 더 읊어주시면 안 돼요? 네. 네, 제가 녹화를 하고 네, 한번 녹화를 기억을 하시고. 하고 싶은 문구라서. 네네네. 제가 틀리면 어떡하지? 사실 거기 써 있거든요. 네. 제가 외우긴 외우는데 아니요. 겨울이 생각보다 길고 깊어도 절대 가라앉지 말라. 꽃은 어김없이 필지니 봄의 믿음에 감매하는 꽃을 보면 감사하라. 언젠가는 추억하게 될 거다. 겨울이 생각보다 길어도 봄은 생략되지 않는다. 아무리 짧은 봄이라도 봄은 온다. 네, 이런 구절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누구셨죠? 이쪽에 마이크. 질문 속도가 빨라서 상품이 금방 떨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 벽을 사랑한 남자에서 네. 저는 벽이 캐치비고 이제 그 남자가 손이라고 이해를 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의자는 어떤 의미인지 네. 네, 그게 좀 궁금해서요. 신비하고 의자 중.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렇게 이해한 게 맞는지 아니면 틀리다면 이제 네.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구에게 질문하신 거예요? 연출님이요. 연출님께.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고요. 의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봤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건 그 벽이 무엇인지 그 남자는 무엇인지가 사실 제일 중요한 질문이고 사실 의자는 그 남자가 앉아있던 그 신이 앉아있던 의자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고 사실 질문은 가사가 정확히 뭐지? 중복된. 무언지 앉아있고 의자는 무언지. 그러니까 지금 이 스토리 상에서 모든 것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봤냐는 질문을 캐치비한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전체적인 질문이 중요한 거고 그 중에 핵심이 되는 비유는 벽과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답이 되시는지.
저희가 잠시만요. 상품 체크 좀 해볼게요. 저희가 7개, 아까 중복되신 게 있었으니까 7개 질문을 저희가 4분 받았죠? 아, 괜찮아요? 더 줄 수 있어요? 아, 그럼 마음도 넓으셔라.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변정수 연출가님께 질문 드리고 싶었는데요. 작품에서 저는 원작은 보진 않았습니다만 그 써니라는 캐릭터가 가장 진취적이고 씩씩한 어떤 희망이 있는 캐릭터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어디 희망도 없나요? 그렇진 않고요. 네. 아니, 그래서 써니라는 캐릭터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캐츠비가 이제 성숙할 수 있게 해준 희망이자 봄이자 어떤 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어떤 의도로 어떤 방향으로 선을 그리고 싶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외국에서 오래 살다 오셨나요? 아니요. 저기 선뿐만이 아니라 페르스도 그렇고 몽부잇도 그렇고 사실은 남자들이 바라는 다른 여성의 모습인 것 같아요. 보통은 선 같은 여자를 많이 바라겠죠. 나한테 헌신적이고 나를 지지해주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안아주고. 하지만 꼭 그런 사람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상형의 모습을 남자들이 바라는 이상형의 모습을 표현하려고 그런 건 맞는데 우리라 그러면은 또 싫어할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페루스처럼 나한테 의존적이기도 하고 무조건 안아주는 게 아니라 의존적이기도 하고 어떤 집착하는 모습도 보이는 여자도 마음에 들 때가 있고 또 몽부인처럼 어떤 특이한 상황을 즐기는 여자도 사실은 다 우리 마음속에서는 바라는 어떤 여성들인 것 같고요. 다 그런 개성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전형적인 이상형일 수 있죠. 선은. 네, 이상입니다. 네. 또 그냥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그 원작자님하고 술 먹다가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이제 선은 분명히 실존하는 인물이지만 웹툰상에 처음에 그릴 때에는 상상의 인물로 몽부인처럼 생각을 하셨었대요. 그래서 캐치비가 막 나도 사실은 지금 여자 만나고 있어. 근데 어느 순간 사라지는. 근데 그러다 보니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현실의 인물로 만드셨는데 그 만화 보면 아예 센 노란색의 고양이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런 색깔의 고양이가 없대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동물에 대한 것들도 좀 참조를 해서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네. 도움이 되실 분입니다. 네. 페르스의 대사 중에 끝장난 결혼이지만 난 더러운 자유를 얻었어. 너의 자유가 맞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페르스가 캐츠비를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자유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캐츠비가 얻은 자유를 말씀하시는 건지 연출님께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둘 다이고요. 아마 항상 어떤 장면이나 어떤 여기 나오는 은유나 상징들에 대해서 그 의미를 관객들이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건 이런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 오히려 여러분들의 감상을 저의 생각으로 제한할 수 있어서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그렇게 받아들여셨으면 그게 맞고요. 사실은 나는 더러운 자유를 얻었어의 자유랑 그 다음 너의 자유랑은 사실은 좀 다른 자유죠. 둘 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네. 오늘 질문이 많으시네요. 듣고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상품을 하나만. 예. 이거는 공연에 대해서는 아닌데 네. 질문해도 되나요? 네. 모든 배우분들께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저도 배우 지망생이고 지금 학교도 다니고 있고 한데 사실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하다 보면은
좀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어떤 벽에 부딪히게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배우라는 직업을 그만둬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한다고 저는 들었어요. 네. 근데 이럴 때마다 어떤 생각으로 버티시고 어떤 식으로 무대에 서신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대표로 사실은 제일 그만두고 싶어요. 제일 그만두고 여배우분들이 아무래도 남배우들보다 더 활동하기가 많이 힘들다라는 게 업계 정설이기 때문에 여배우분들 중에 한 분이 좀 시련을 많이 겪으신 여배우분 중에 한 분이 좀 얘기해 주시죠. 선배님께서 해주시죠. 사실 그만둬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정말 이걸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은 늘 해요. 왜냐면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고 내가 정말 베스트로 해내고 있나? 내가 하는 게 맞는 것일까?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나? 이런 고민은 늘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일단은 지금 가장 좋아서고요. 경제적인 것도 어려워요. 사실 어려운데 경제적인 것 때문에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을 사실 해본 적은 저는 없고 사람 관계가 힘들 때 아니면 너무 외로울 때 배우를 한다고 늘 뭐 박수도 받고 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지만 그래도 늘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은 외롭긴 하지만 굉장히 외로울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매일매일 신기해요, 사실은. 내가 오늘도 하고 있구나, 내가 이런 사람들과 함께 공연을 하고 있구나, 이런 분들을 만나고 있구나, 그런 게 신기하고 어쩔 때는 막 불평이 막 입이 이만큼 나올 때도 있고 매일매일 감정적이니까 예민하고 섬세한 사람들끼리 섬세한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람 얘기를 사람 앞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사실은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지금 좋으니까 네,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제 얘기는 아니고 한마디만 더 해드리자면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그 미국의 마구마인이라는 극단이 있어요. 거기 리브로라는 연출이 우리나라 와서 공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분이랑 워크숍을 할 때 똑같은 질문을 누가 했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얘기하기로 내가 그만두고 싶었을 때는 사실은 어떤 경제적인 것도 아니고 내가 몸이 힘든 것도 아니고 그분 연출이신데 내가 세상에 대한 분노가 없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그만두고 싶었다고요. 왜냐하면 내가 더 이상 표현할 게 없어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사실은 원동력은 누구나 다른 거지만 어쨌든 간에 내 신념이 없어지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작하시는 분이니까 더 그 부분에 힘을 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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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이쪽에 네, 맞아요. 네. 우선은요, 제가 지난 한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 플렉스관 좀 많이 왔었어요. 춘천 거기에서 네, 춘천 거기. 네, 여기 그다음에 2층에 있었죠. 그 우리 담배가게 아가씨 네. 출연하셨던 그 두 분 여섯 분이 굉장히 반갑네요. 네, 여기서 굉장히 좋은 공연들이 많이 해서 사실은 저게 소설 사실은 위대한 갯집인 줄 알았는데 다시 보니까 캣집이었네요, 웹툰. 네. 저 이거 연출자님께 참 여쭙고 싶은 건데요. 사실 이렇게 스토리라인을 제가 거의 다 이해는 했었어요. 아까 아이를 그 보험 부인을 보고 왜 보험 부인 죽었는지 그 노래 듣고 제가 이해를 다 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다 괜찮았는데요. 저 마지막 편에 아이가 그다음에 중간 부분에 하울드가 그 그리워하는 장면이 있었을 거예요. 이 부분에서 처음에 떠났을 때. 그래서 이렇게 관계가 있었겠구나라고 다 유추를 하셨군요. 했는데 거기까지 좀 그래 그럴 수 있어라고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마지막에 가진 아이가 정말 캐치비의 아이인 줄 알았어요. 반전이었어요. 네. 그다음부터는 제가 이 공연에 집중이 안 되고요. 보기가 싫은 거예요. 당장 나가고 싶었어요. 네. 사실은. 왜냐면 그냥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랑이 그럴 수 있어요.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좀 더 편안한 사랑을 찾아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살아보니 역시 나한테 사랑이 하나뿐이었어라고 생각하고 갈 수 있는데
아이가 제3자의 아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왜 그랬는지를 지금 관계까지 통화 얘기를 통해서 라인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제가 이해는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넣으실 수는 없는지. 그 부분을 어떻게 물릴 수 있냐고요? 그 부분을 조금 더 다시 연출 부분으로 이렇게 넣을 수 있는, 삽입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생각하실 그다음에 바꿀 수 있는지 약간. 그러니까 하운드의 아이가 아닌 걸로 바꿀 수. 아이가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유를. 그래서 표현을. 그게 표현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마지막에 너의 아이가 아니었을 때 뛰어나오고 싶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그럴 수 충분히 있죠. 이해는 하는데, 제가 이 원작을 봤을 때 어떤 인터뷰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제작자가 이 원작을 주면서 순정 만화라고 하더라고요. 이 위대한 캐츠비가. 그래서 저는 캔디 같은 만화를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예상했었어요. 그런데 이걸 보다 보니까 그거와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내가 순정 만화, 순정이라는 것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순정 만화라는 것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었고, 그것이 깨어지면서 사실은 저도 그 부분에서 충격을 받았지만, 원작을 봤을 때, 하지만 저는 이럴 수도 있어 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만약에 표현이 안 돼서 우리가 이제 페루스의 입을 통해서든 어떤 씬을 만들어서든 그거를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는 건 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하운드가 얼마나 페루스에 대한 그 집착이 컸으면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페루스는 캐츠비를 얼마나 사랑하면 하운드를 그렇게 받아낼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것을 사실 관객분들의 상상력이나 몫으로 사실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넣지 않았었는데, 만약에 그 부분 때문에 극장을 박차하고 나가고 싶으셨다면 죄송하고요. 저는 충분히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끝까지 버티고 보셨으니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주시고, 하운드나 페루스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보는 것이 제가 원작을 읽었을 때 했던 노력이거든요. 한번 그렇게 감상을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다시 한번 저 원작을 웹툰이라고 하시니까 저는 소설을 가지고 웹툰이라고 하시니까 웹툰 자체 이거는 부분인데요. 저는 집착하는 상황들을 이해를 하고요. 서로 사랑하는 뜻을 이해를 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아이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게 있잖아요. 아까 노래에서 그 장면 있었잖아요. 너 때문에 나는 캐치를 떠났어라고 하는 그 노래. 너를 끊기 위해. 너를 끊기 위해. 그 부분에서라도 약간이라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넣어주세요. 생각을 해보기는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거는 뭐 제가 마음대로 혼자 다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왜냐면 이 작품이라는 게 워낙 이 사람들의 다 마음과 역사와 성격과 모든 게 달려 있어서 조그만 거 하나를 건드릴 때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막 연쇄적으로 막 많은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서로 네가 이렇게 되면은 그럼 나는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이게 되게 꽤 예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만큼 수정하는 게 겉으로는 뭐 쉬워 보일 수도 있지만 되게 작품 전체를 생각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은 깊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당장 내일부터 이렇게는 사실은 쉽지는 않고, 수많은 회의와 토론이 오가고 나서 한번 사실은 오늘도 여기 오기 전에 이제 관객 여러분들의 리뷰나 뭐 SNS에 있는 반응들을 가지고 원작자,
그다음 작가, 음악 감독, 작곡가, 안무가, 프로덕션 스태프들이 다 모여가지고 지금 2시간 넘게 이 작품을 어떻게 관객분들에게 더 잘 전달할 수 있을까 회의를 하고 왔거든요. 아마 한 일주일, 2주일 쉽지 않은 작업인데 때는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공연을 만들 수 있도록 매일매일 노력도 하지만 조금 뭔가 리빌딩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저 관객분이 말씀하시는 부분까지 정확하게 포함이 된다, 그렇게 바꾸겠다 이 말씀은 제가 이렇게 드리지는 못하지만 어찌됐건 관객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공연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항상 노력은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지금 주신 말씀도 기억했다가 다음 회의나 또 뭐 어떤 기회가 있으면 많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뒤쪽에 또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연 너무 잘 봤고요. 연주해주신 배우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네. 여쭤보고 싶은 거는 총 6분 배우고 그리고 다른 코러스 같은 게 전혀 없이 6분으로만 진행이 되고 네. 그래서 배우들의 힘이 굉장히 중요한 공연 같은데 6분, 특히 같이 6분이 노래를 부르시는, 합창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떤 팀워크를 위해서 어떤 비결이 따로 있으신지 네. 뭐 같이 어떤 이렇게 마음을 술을. 모으는 술을 강원도로 전지훈련을 가고 있습니다. 네, 진지하게 물어보셨는데, 그러니까는 팀워크에 대한 비결을 물어보시는 겁니까? 네, 팀워크에 대한 비결은 뭐가 있나요, 정동환 씨? 네. 음악 연습 때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여. 연습이에요, 연습. 감사드리고. 그냥 저희가 항상 공연 전에 이게 저희가 계속 언더스코어가 깔리고 음악이 숭수로 작품이잖아요. 그 음악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서 공연 전에 항상 모든 배우들이 많이 맞춰봐요. 네, 그러니까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습이고 네. 또 중간에 분장실에서 조금 뭐 서로가 고민했던 부분들을 같이 얘기 나누고 뭐 공유하고 그런 것들이 뭐 좋게 봐주셨다면 좋은 팀워크로 보여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역시 팀워크의 결론은 열심히 노력하는 거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네, 뒤쪽에. 오늘 정말 마지막 시간이니까 제가 좀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소보다 좀 시간이 길어지긴 했는데 괜찮으시죠? 네. 안 괜찮으신 분도 있나요? 괜찮으신 거죠? 네, 좋습니다. 네. 예, 죄송합니다. 다 가셔야 되는데 마지막 질문에서 아닙니다. 연극 너무 뮤지컬 너무 잘할 거야. 네. 그 연출자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을 거는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뭔지를 여쭤보고 싶고, 나머지 배우님들한테는 이게 원작이 있으니까 이 원작 중에서 본인이 바꾸고 싶은 부분은 굉장히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스토리가 마음에 들었어요.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저는 예술 작품이라고 그러면 좀 거창한데, 공연이든 그게 이야기든 뭐 시든 어떤 작품이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지만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을 해서 깨닫게 해주고 그 영역을 넓혀주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이 작품을 하기 위해서는 하운드의 사랑도 이해를 해야 되고, 캐츠비의 사랑도 이해를 해야 되고, 페르수의 사랑도 이해를 해야 되고, 선의 사랑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브루독, 몸부인 다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나는 이거는 사랑이라고 볼 수 없었겠는데, 하지만 이 작품을 공부하면서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 작품이 예술 작품인 이유는 우리가 생각했던 사랑의 어떤 편견을, 이것이 사랑이다를 확 넓혀주는 작품이어서 이게 좋았고, 제가 경험했던, 원작을 보고 경험했던 그 어떤 개념이 확장되는 순간을 관객 여러분들도 경험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선택을 했고요. 바꾸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했는데요. 저는 없었어요. 왜냐면 바꾸고 싶은 욕구 같은 게 있거든요. 연출자는. 그러니까 와, 원작을 벗어나고픈 생각도 들 때가 있지만 저는 원작을 내가 넘어서지 못할 바에는 원작 속으로 깊이 들어가자라고 생각을 하고 원작에서 내가 느꼈던 어떤 감정 또는 생각들을 최대한 관객분들에게 나눠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들었습니다. 예. 네. 뭐 배우분들에게도 질문을 하셨죠, 그렇죠? 주혜 씨부터 한번. 원작에서 바꾸고 싶었던 장면이요? 그런 거는 잘 모르겠고 공연하면서 이런 장면이 있으면 참 시원하겠다 싶었던 건 오늘도 느꼈는데 선이 이렇게 말하고 표현하는 게 되게 은유적이잖아요. 뭐 벽이 어떻고 신이 어떻고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되게 함축적인 말들 되게 많이 하는데 그냥 마음으로는 진짜 속 시원하게 야 이 캐치비 이라고 네, 이거를 막 속 시원하게 내뱉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저한테는 있는데 선이 그러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선이라는 또 캐릭터의 아픔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중요하죠.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네. 우리 페루 시우 씨. 저도 그러니까 뭐 바꾼다는 생각을 이 작품을 처음 접했을 때부터 해본 적이 없어갖고 저희는 원작에 충실하자가 이제 그 주위에서 저희가 웹툰도 진짜 많이 보고 그 인물이 되려고 노력도 많이 해보고 다른 삶을 사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페루스를 이해하고 보니까 다 할 수 있는 행동들이더라고요. 근데 그 아까 이해 못하셨던 그 부분도 캐츠비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운드를 떨쳐내기 위해서 그랬던 거잖아요. 페루스가 캐츠비를 위해서. 네? 네. 어쨌든 그래서 저도 주혜처럼 웹툰을 하면서 분장실에서 그런 얘기를 해봤어요. 언니 뭐 넣고 싶은 장면 있어? 웹툰에 있던 것 중에 넣고 싶은 장면, 여기 못 들어와서 아쉬운 장면은 있어도 뭐 바꾸고 싶은 장면은 없는 것 같아요. 영철 씨는? 네, 저도 원작을 읽고 뭔가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해봤고요.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운드란 캐릭터 자체에서는 제가 지금 모르겠어요. 제가 하운드를 좀 열심히 얘기하신 것처럼 좀 하운드의 사랑을 좀 이해한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조금 비현실적이고 그렇지만 저는 되게 지금 이 작품이 너무 좋고 그런 생각을 또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비현실적이기보다는 비도덕적. 비도덕적. 네, 좋습니다. 동환 씨. 저도 사실 그러니까 원작에서 다 저희가 원작을 되게 많이 봤어요. 이제 원작을 처음 봤을 때 이거 뭐지?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들이 사실 연출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개념의 확장의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게 뭐가 이런 느낌이 아니고 이럴 수도 있구나. 근데 시우 씨 말씀대로 오히려 조금 좀 더 들어가면 어떨까? 러닝 타임이 늘어나겠지? 그러면 관객분들이 힘들어하겠지? 뭐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지. 그러니까 정말로 뛰어넘지 못할 바에야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그 연출님 말씀도 저희 다 동의하고 동감하고 그리고 첫 장면도 바뀌었어요. 첫 장면이 만화에서 올루드로 나와요. 그렇게 바꾸고 싶다. 아니. 저희가 이제 뮤지컬화돼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원작에서 바뀐 부분이 있어요. 몽부인은 바뀌었어요. 왜냐면 원래 목련감이랑 몽부인이 같이 나오고 하운드랑 훨씬 더 대거리를 많이 하는 건 사실 목련감이에요. 목련감이 들어가라, 내 부인과 자조라, 뭔가 뭐 그런 모든 소위 말하는 작당 모의를 하는 사람은 사실 목련감인데 지금 저희 작품에 목련감이 없기 때문에 사실 몽부인이 목련감의 역할과 계속 거부하고 싫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몽부인의 역할을 같이 해요.
그래서 사실은 원작에서 바뀐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근데 그거는 뭐 어떤 기능적인 것들 때문에 그런 거고, 저도 이제 사실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고, 연습실에 그 웹툰이 항상 있었어요. 그리고 항상 배우들이 그걸 읽고 있었거든요. 중요한 건 사랑, 진실은 늘 아름답고 아름답고 좋은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사랑이 있을 뿐인 거잖아요. 그게 불편할 수도 있고 뭐 아플 수도 있고, 그냥 그것의 많은 것들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서 뭐 바꾸고 싶은 장면은 없고, 이미 충분히 많이 바뀌어서 충분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몽구이는 네, 그거 말고는 네, 없습니다.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해피엔딩을 좋아합니다. 되게 좋아해요. 뭐 로맨틱 코미디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모두가 행복한 건 참 사랑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10년 전쯤에 이거를 처음 본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되게 바꾸고 싶은 생각이 많았습니다. 왜 이렇게 끝나야 하나? 근데 지금 10년이 지난 후 또 이 작품을 하면서 더 그렇게 되는 것도 있지만, 들여다보면 말씀하신 얘기들이 다 있는데요. 왜 바꿀 수 없냐면, 마지막에 이제 커튼콜의 배우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각자의 얘기들을 하죠. 뭐 캐츠비가 놓은 그 시를 다시 읽으면서 부르독에 좀 변화된 상태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운드의 애 임에도 불구하고 안고 가려고, 그러니까 뭐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겠죠. 하지만 뭔가 다른 자세로 모든 걸 다 버리고 온 페루스나, 그리고 모든 걸 다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상처받았지만 계속 앞으로 나아가려는 캐츠비, 그리고 또 그래도 새로운 사랑을 하려는 선,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 그런 선택을 하게 되기까지는 그 찢어지는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중간에 선택도 바꿀 수 없을 뿐더러, 그렇다면 결과도 더더욱 바꿀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마무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시간이 꽤나 길어져서 저희가 더 진행하고 싶지만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진짜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너무 이렇게 작품에 대해서 열띤 관심 가져주시고 해주시는 말들이 저희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다시 한번 저희도 복귀하면서 새롭게 좀 리프레시하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일어서서 포토타임, 짧은 포토타임과 함께 인사드리고 마무리를 좀 할까 합니다. 네, 다 모여주시고요. 연출도 오세요. 괜찮아요. 네, 포토를 굉장히 어색해 하셔서 좋습니다. 자, 다시 객석을 향해서 환하게, 저희 심각한 얘기만 하다 보니까 환하게 좀 웃어주시죠. 손을 들면서.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공연 1월 31일까지 여기서 계속 하니까요. 앞으로도 그런 궁금증들 저희랑 대화하는 시간도 좋지만 공연 보면서 직접 해결하시는 것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주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